안녕하십니까, 웰더하우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용접 시공 네 번째 시간으로 변형 방지법, 변형의 고정, 그리고 결함 보수법, 그리고 용접 시공 예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변형 방지법입니다. 자, 변형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엔 크게 네 가지 정도가 기능사 책들에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억제법입니다. 억제법의 경우에는 가접을 해서 고정을 하거나 마그네틱이나 지그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모재를 고정을 하는 것입니다. 자, 고정을 해놓고 억제하는 방법을 억제법이라고 하는데, 이 억제법의 좀 단점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용접이 된 이후에 재료는 변형을 하려고 하는데, 그 변형을 하려고 하는 것을 억지로 잡아놓는 것이기 때문에 잔류 응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좀 단점이 있습니다. 자, 학교에서도 많이 쓰는 방법이 바로 억제법이죠. 자, 현장에서도 이제 일부러 지그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모재를 잡아놓고 용접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자, 이런 경우에는 열 처리를 통해서 잔류 응력을 좀 제거를 해주어야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변형을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역변형법입니다. 역변형법은 가접 후에 본용접 전에 용접으로 인한 변형을 미리 예상해서 반대로 변형을 주고 용접하는 방법을 역변형법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통 기능사 시험에서 이렇게 큰 모재를 용접하는 경우에 변형이 일어나게 되면은 아무래도 재료가 크다 보니까 실제로 변형이 더 많이 생기는 것처럼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 모재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용접을 한다면 가접을 하고 나서 이 반대편으로 약간의 역변형을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역변형을 주고 용접을 위에다가 하게 되면 실제로는 이제 수축과 팽창을 통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펴지게 되는 성질이 바로 역변형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도열법입니다. 용접부 주위의 성면이나 동판을 이용해서 용접열을 방출시키는 방법을 도열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는 조금 보긴 어려운 방법인데, 동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열전도율이 높기 때문에 그 열전도율을 통해서 용접의 열을 빨리 방출시킬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용착법입니다. 용착법은 그 전에도 나왔었는데 대칭법, 후퇴법, 스키법 등의 용접법을 이용해서 변형을 방지하는 방법을 용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변형이 발생했을 때 변형을 교정하는 방법입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박판에 대한 점수축법입니다. 자, 박판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6mm 이하의 철판을 박판이라고 보통 부르고요. 이 사이에 중판이라는 뭐 그런 것도 쓰긴 하지만 어쨌든 주로 6mm 이하의 철판을 박판이라고 합니다. 이런 얇은 철판을 용접을 할 때 변형이 발생한 경우에 점수축법이라는 걸 쓰게 되는데요. 자, 점수축법이라는 건 뭐냐면 가열부의 지름을 20mm, 30mm 정도로 한다. 자, 가열을 한다는 거예요. 철판의 일부를 가열을 한다는 겁니다. 가열을 하고 500에서 600도씨 가열 온도로 30초 정도 가열하고 즉시 순행을 한다. 자, 이런 식으로 이용해서 변형을 수축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사실 교육 현장에서는 이런 것을 많이 쓰진 않지만 기능사 시험에서는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온도 개념, 이 온도는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500에서 600도씨 정도로 가열하고 30초 정도로 가열한다.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입니다. 형제에 대한 직선 수축법을 사용한다. 직선 수축법은 요것을 기계적인 방법을 인해서 직선으로 수축하는 방법을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가열 후에 해머지를 통해서 교정법을 사용한다. 이 변형이 이루어지는 것을 잡을 때 보통 학교에서 교육기관에서 이렇게 전단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전단을 하게 되면 변형이 일어납니다. 그 변형이 일어나는 것을 교정하기 위해서 가스절단 토치로 요것을 변형이 일어나는 부분을 가열을 한 다음에 망치로 이렇게 해머지를 하면 변형이 펴지게 되거든요. 물론 이제 가열을 하지 않아도 일부는 펴지게 되지만 가열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수월하게
교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4번입니다. 후판에 대하여 가열 후에 압력을 가하고 순행한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가열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가열이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가열이라는 게 아무래도 가열을 하게 되면 철판이 엿가락처럼 조금씩 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휘게 되는 성질을 이용해서 오히려 변형을 교정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롤러에 걸어 변형을 교정한다. 아주 변형이 심한 경우에는 아주 무거운 롤러에다가 이것을 철판을 넣어서 변형을 교정할 수도 있겠죠. 자, 다음은 6번입니다. 전단을 해서 정형한 후에 용접하여 변형을 교정한다. 특수한 경우가 되겠죠. 절단을 일단 한 다음에, 전단이 아니라 절단입니다. 절단을 해서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이제 만든 다음에 용접을 해서 변형을 교정하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이제 철판 아주 좀 이제 망치나 이런 걸로 또는 기계로 변형을 조정할 수 없는 경우가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아예 잘라서 용접해서 다시 만든다는 내용이 되겠죠. 자, 7번입니다. 자, 피닝법을 사용해서 변형을 교정한다. 피닝법은 일반적으로 쇼트 피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쇼 피닝. 이게 뭐냐면 쇠구슬 같은 거를 모재에다가 이렇게 부딪혀 가지고 기계적으로 성질을 개선하거나 또는 변형을 제거를 할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피닝법입니다. 자, 이런 것들 이용해서 또 변형을 교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결함의 보수법입니다. 자, 1번입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결함부를 그라인더 가공 또는 가우진 작업을 통해서 제거를 하고 용접을 실시합니다. 자, 그라인더는 아주 이제 용접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공구인데, 이 공구에 다양한 연삭수돌을 물려서 이제 제거를 한 다음에, 결함부를 제거한 다음에 용접을 할 수도 있고요. 자, 내가 제거할 양이 좀 많게 되면 가우징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제거를 하고 용접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균열이 발생했을 경우, 자, 균열의 끝부분에다가 정직구멍, 스타폴이라고 하는 정직구멍을 균열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만듭니다. 그 다음에 균열부를 깎아내서 용접한 다음에 홈을 만들어서 재용접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여러분들도 이제 여러 경험이 있으실 텐데, 이렇게 뭔가 종이가 찢기거나 또는 균열이 발생했을 때, 자, 변형이 발생하게 되면 이 균열이 점점 더 심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자, 이 균열이 진행되는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정직구멍이라는 걸 뚫어주는 거예요. 자, 정직구멍이라는 걸 뚫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제 여기를 제거를 한다든지 또는 이 재료를 교정을 한다든지 했을 때 이 크랙이 균열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막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직구멍이라고 하고, 이 정직구멍을 뚫은 이후에 균열부를 깎아내서 홈을 만들어서 재용접을 해야 됩니다. 자, 균열이라는 게 상당히 위험한 이유는 용접에서, 자, 이 균열 위에다가 용접을 하게 되면, 이 내부에는 균열이 그대로 존재한 상태에서 위에만 용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균열을 완전히 제거를 하고 용접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런 부분 꼭 참고를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3번입니다. 기공 또는 슬래그 섞임의 경우에는 부분을 가공하고 용접을 한다. 자, 기공이 발생하거나 슬래그 섞임이 있을 때 그 위에 바로 용접을 하게 되면 용접 안에, 비드 안에 기공이나 슬래그가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완전히 가공을 하고 그 위에 용접을 해주시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될 거라고 보입니다. 자, 이상으로 용접 시공의 내용은 모두 알아봤고요. 자, 예제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내용이 좀 짧으니까 금방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은 이음홈의 각 명칭으로 잘못 설명한 것은 했습니다. 자, 1번은 홈각도입니다. 자, 홈각도 맞나요? 자, 맞죠? 자, 홈각도 맞습니다. 일명 그루브 각도라고도 하죠. 자, 다음은 B입니다. 루트 간격입니다.
맞습니다. 루트 간격 맞죠? 자, 이 사이의 간격을 루트 간격이라고 하죠. 자, 10번입니다. 루트면입니다. 자, 맞죠? 자, 요것도 맞는 내용이죠. 루트면. 자, D번은 홈 길이입니다. 자, 요것은 홈 길이가 아니라 홈 깊이라는 용어가 맞습니다. 그래서 홈의 깊이를 뜻한다고 해서 홈의 깊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이 요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기호가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야 됩니다. 자, 1번의 경우에는 개선각 또는 베벨 각도라고 하는 각도이고요. 자, 용접 대상의 모재를 가공된 개선면의 각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2번입니다. 홈 각도입니다. 자, 베벨각이 두 개가 모여서 홈의 각도, 그루브 각도가 형성이 되게 되는데, 두 용접 대상의 모재에 가공된 각각의 베벨각을 합한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30도라고 한다면 이 반대편도 30도가 되고 두 개를 합한 값은 60도가 되겠죠. 자,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루트 간격입니다. 루트 간격은 인접한 두 용접 대상물의 용접부를 사이에 둔 가장 가까운 거리를 루트 간격이라고 합니다. 자, 그루브면은 개선면이라고 하고, 용접된 그루브면, 루트면을 포함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5번은 루트면입니다. 자, 요 앞부분에 설명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2번은 다음 중 판 두께 6mm 이하에 사용되는 용접 홈은 이야기했습니다. 자, 6mm 이하라는 것은 박판을 이야기하죠. 박판. 자, 박판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I형 용접으로 해도 충분히 용접이 됩니다. 자, 물론 6mm 철판 같은 경우에 I형 용접을 하게 되면 상당히 용입을 시키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V형으로 개선을 하기는 하지만, 자, 교본에는, 그 교재에는 대체적으로 6mm까지는 I형으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I형 용접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요 아래에 판 두께에 따른 용접 형태에 대해서 적어 두었는데요. 자, 우리가 교육기관에서 많이 하게 되는 V형 용접, 이 V형 용접 같은 경우에는 20mm 이하에서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요. 자, 이 V형이 양쪽으로 되어 있는 용접 같은 경우에 X형 용접이라고 하는데, 이 X형 용접 같은 경우에는 15에서 40mm 정도에서 사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U형 같은 경우에는 두꺼운 판에, 아주 두꺼운 판인데 양면 용접이 어려운 경우에는 U형 용접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문제에서 이렇게 두께로 주어지게 되면 보통 I형, V형, X형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 이 문제의 두께 정도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상으로 하나 더 있네요. 자, 3번까지 보겠습니다. 자, 용접 결함과 그 원인으로 알맞게 짝지어 놓은 것은 했습니다. 자, 언더컷, 전류가 너무 낮을 때, 자, 언더컷은 전류가 너무 높을 때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죠. 열량이 과다하거나 또는 아크가 모재를 이렇게 파먹게 돼서 발생하는 게 바로 언더컷입니다. 그래서 높을 때 발생을 합니다. 자, 다음은 용입불량입니다. 자, 용입불량의 경우에는 용접 속도가 너무 느릴 때 발생한다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조금 넘어가도록 할게요. 용접 속도가 느리다는 거하고, 자, 용입불량하고는 조금 관련이 없겠죠. 왜냐면 용입이 불량한 경우에 열이 부족하거나 쇳물이 부족하다는 얘기인데, 용접 속도가 이거는 빠를 때 주로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3번입니다. 기공입니다. 기공은 아크 길이가 길 때 발생하는 게 맞습니다. 아크 길이가 길게 되면 공기 중에 있는 산소나 질소가 용접부에 들어갈 확률도 높아지고요. 또는 보호를 해주는 이 보호 가스가 보호를 제대로 못 해준다든지, 또는 보호를 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기공이 발생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자, 다음은 오버랩입니다. 오버랩의 경우에는 전류가 너무 낮을 때 발생을 합니다.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언더니까 전류가 낮을 때, 오버니까 전류가 높을 때 발생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반대입니다. 오버랩은 그냥 쇳물이 철판을 덮고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실제로는 전류가 낮을 때 발생을 주로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버랩 같은 경우에는 이런 홈에 그냥 덮고만 있는 거예요, 용접이. 이 용접이 완전히 됐다고 좀 보기가 어렵죠. 그래서 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용접 시공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네 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